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난 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다소 특별한 인연이었어요. 당시 저는 바쁘게 지내던 회사 생활에 한창 적응하느라 연애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죠.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 들렀던 어느 날, 그곳에서 그는 제가 좋아하던 작가의 책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마음이 들어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갔죠. 그는 책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대화 속에서 진지하고 다정한 성격이 느껴졌고, 그와 만남이 거듭될수록 저는 그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꿈과 생각을 나누며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먼저 저에게 결혼을 제안했어요. 삶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찾았다고. 그가 저를 지켜주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 역시 그가 제 평생의 동반자라 느꼈습니다. 결혼 후 얼마 동안은 그야말로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전에는 저를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셨지만 결혼 후 저에 대한 시선은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한 회사를 다니며 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본인의 사업을 묵묵히 이어갔고 저는 저대로 회사에서 맡은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남편의 일을 돕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제 직장 생활을 이해해주기보다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남편의 사업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에서도 남편의 곁에서 보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은 저를 점점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단 남편의 사업을 돕지 않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도 제게 불평불만을 하셨었죠. 때는 남편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고마운 남편을 위해 작게나마 생일상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일도 바쁘고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남편을 위한 특별한 날이니 최선을 다해 요리를 준비했어요. 조촐하게 둘만의 저녁 식사를 계획한 저는 마침내 생일상이 완성되어 행복한 마음으로 남편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쯤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레 전화를 하셨죠.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남편 생일에 나를 초대도 안 하더라? 아들 생일에 엄마가 오는 게 그렇게 불편한 거니? 시어머니 목소리에는 서운함을 넘어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황을 설명해 보려 했죠. 어머니, 이번엔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조촐하게 준비한 거라 따로 초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설명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웃기고 있네. 아들 생일에 엄마를 빼고 둘이서만 저녁을 먹겠다는 게 말이 돼? 그렇게 나를 개무시하는 거니? 너희가 아무리 둘이서 오붓하게 보낸다고 해도 이건 예의가 아니지. 내가 애 키워서 여기까지 해놨는데 생일에 얼굴 한번 못 보게 막아?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줄곧 제 일에 대해 비난하셨던 시어머니였지만 이번엔 남편의 생일을 빌미로 저를 더 비난하시는 것 같아 무척 씁쓸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저를 탓하며 불편함을 표현하셨죠. 며칠 후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셔서 다짜고짜 저에게 시 외할머니 간병을 맡아보라는 요청을 하신 겁니다. 시 외할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시어머니는 제가 자주 찾아뵙고 간병을 도와드리길 기대하고 계셨었죠. 하지만 저는 회사 일로 하루하루가 바쁘고 시 외할머니를 자주 돌봐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을 듣자마자 콧방귀를 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빠? 네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시 외할머니도 못 돌보겠다는 거야? 가족이 힘들면 다들 힘을 보태야 하는 거 아니니? 너 혼자 편하게 노는 것 같아서 기가 막힌다 정말? 이처럼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생애 문제부터 시 외할머니 간병 문제까지 제가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거침없이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시어머니가 완벽하게 사이가 틀어져 버리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건 바로 제가 사업 구상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제 오랜 꿈이었던 작은 사업을 직접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회사에서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저만의 비전을 살려 제 이름을 걸고 유통업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결심한 것이죠. 남편은 처음엔 조금 놀랐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저는 드디어 제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몹시 탐탁지 않게 여기셨죠.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사업이야? 라며 제 결정을 깎아내리셨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며 제가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 리 없다고 빈정거리셨습니다. 그 말 속엔 저를 향한 불신과 무시가 담겨 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의 일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제 선택을 가볍게 여기며 주제 넘는다는 말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전까지 회사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왔던 제게 시어머니의 이런 반응은 상처로 다가왔죠. 저는 국내 유명 쇼핑몰의 MD로 일하며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읽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법을 배웠고 매출을 높이는 전략을 구상하며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헛되지 않게 잘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유통사업을 시작했고 제 손으로 하나씩 정성 들여 성장시키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가정을 돌보는 대신 일에 나서는 모습을 보며 속상해 하시는 듯 했어요. 특히 제가 사업을 시작하며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땐 뭣도 모르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무시들이 있었지만 저는 최대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했어요. 제가 그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 위치에서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일을 해내갈 뿐이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사업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편이 어느 날 다급하게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리게 된 일이 발생한 듯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후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고 물으셨죠. 니들 돈 언제 갚을 거냐?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무슨 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시어머니는 남편이 3주 전에 본인에게서 500만 원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남편이 가게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급하게 손을 벌린 모양이었는데 남편이 일주일 만에 갚겠다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연락 한 번 없이 이렇게까지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계셨습니다. 저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 더 놀랐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자금을 마련해 온 것이 시어머니께 빌린 돈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 하던데 그 돈을 어머니께 빌렸던 거군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 설명을 듣고도 제게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지랄을 하고 있다. 네가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아니 너는 지금 못하고 있는 애니? 네 남편 일이면 네 일도 되는 건데 몰랐어? 몰랐다고 하면 다야?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얼른 500만 원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으나 시어머니는 기다릴 수 없다며 당장 그날 안에 갚을 것을 요구하셨죠. 하루도 말미를 주지 않으시겠다는 그 엄격한 태도에 당황한 저는 급하게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둘러 시어머니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상황을 마무리 지었지만 그로 인해 시어머니와의 사이에는 묘한 갈등의 틈이 더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안정되자 시어머니는 다시 연락을 해오셨죠. 제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신 시어머니께서는 성과급을 요구하기 시작하셨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다. 너 요즘 사업 잘 된다며? 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도와준 사람이라니?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도와주신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어머니가 제 일에 뭘 도움을 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얘 좀 봐라. 내가 니들 돈 필요할 때 돈 해줬잖아. 아들 가게든 네 사업이든 니들 부부 아니냐? 그럼 네 사업이 잘 되면 나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해야지.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 아들에게 빌려준 거고 어머니가 바로 갚으라는 말에 제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돈 보지도 못했었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 500만 원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이든 저든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으로서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500만 원이 지금은 1억의 가치가 되는 것 아니냐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저는 할 말이 이렇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때마다 저를 향해 주제도 모른다. 며느리 노릇도 못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는 비난을 쏟아내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성공한 사업에 대해 자신도 그 공을 일부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끝내 1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과거 시어머니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늘 제 일을 깎아내리며 가정일에 더 힘쓰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김치를 담궈 달라거나 집안일을 대신 해달라는 요구도 빈번했죠. 일? 너 하는 일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내 부탁도 못 들어줘?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요한 업무를 마감하던 날에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 김치 좀 담가오라 요구하셨고 제가 바빠서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제 일보다는 김치 담그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니? 라고 대꾸를 하셨었죠.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 했던 저는 시간을 내어 김치를 담가 드리긴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큰 스트레스와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사업이 안정되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성과급을 요구하시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 급한 불 꺼주지 않았으면 네가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겠냐? 아니잖아. 결국에 네가 잘 된 것도 다 내 그 500만 원 때문이고 그 500만 원 인해 네 마음이 편해진 것도 사실이잖냐. 이 노인네한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냐? 그러니 내게 1억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그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빌렸나요, 어머니께? 그 돈 저한테 왔나요? 어머니 아들에게 간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갚아드렸고요. 그때 저도 돈이 없어서 친정 부모님께 빌린 거였는데 어머니 덕에 지금 제 일이 잘 되고 있는 거라고요? 억지도 적당히 부리세요. 예, 너 이러는 거 아니다. 그 1억이 태수야? 어?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내가 그래도 네 어미인데 네가 잘 되면 나한테 좀 줄 수도 있는 거지. 지금 하나하나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알았습니다 할걸?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못 볼 걸 보고 싶어 그래? 너 정말 지금 중요한 게 뭔지 몰라 이러는 거냐?
네,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는 그동안 어머니께서 제 일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되니까 이제 와서 대우를 받겠다? 너무 염치가 없는 거죠. 제가 일하던 중에도 김치를 담그라고 요구하셨고, 집안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기억이 생생해요. 어머니께서는 제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셨잖아요. 제 일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하셨던 분이 지금 와서 제 성공에 어떤 공을 주장하시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시어머니는 순간 당혹스러워 하시며 제 말을 자르려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자리 잡기까지는 제 노력이 다입니다. 어머니가 그이 어려울 때 빌려주신 500만 원은 이미 갚았고 성과급을 요구하신 만큼 저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구를 할 거면 어머니 아들에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저에게 김치를 담그라고 하실 때마다 제 이름 무시하시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어머니가 깎아내리신 저의 사업이 이제 와서는 억 단위로 환산할 가치가 있다고 하시는 건 좀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거 아닌가요? 어머니께 드릴 성과급 지금 생각해보니 있네요. 제 일보다 중하게 생각했던 그놈의 김치. 제가 감사의 뜻으로 겉절이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죽고 못 사는 그 김치,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반찬 가게에서 겉절이 한 통 사서 시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겉절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제 일보다 더 중하게 생각했던 그놈의 김치, 겉절이. 잘 될 땐 우리 며느리, 못 될 땐 주제넘는 여편네, 들어온 사람, 남의 식구. 네, 그럴 줄 알았다고 비난 만발이면서 참, 왜 저리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꼭 저렇게 말을 해서 본전도 못 하는 우리 시어머니. 일이 잘 돼서 뭐라도 좀 해드릴까 생각했었는데 그냥 겉절이로 대신해야겠네요. 왜냐면 겉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분이니까요. 참, 입으로 망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에 장미였습니다.